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금요일장 폭락했습니다. 삼전 닉스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나스닥도 결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P2의 문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삼전 닉스 현상과 좀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B2 전쟁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서 저희가 발췌를 한 거거든요. 중앙일보 기사에서. 지금 2030과 이 5060의 이 흐름이 다른 거예요. 5060과 2030의 이 전략이 달라요. 5060의 경우에는 IMF 외환위기나 또 추가적으로 이제 IT 버블 2000년도 이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주식해야 된다, 주식하면 돈 많이 번다 라고 해서 주식을 했다가 대부분이 패가망신해서 또 혹은 손실을 많이 봐서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안 좋은 사고를 가지고 가십니다. 이미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정적 종목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삼전닉스의 거의 대부분을 적립식이든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투자라는 거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 안전한 종목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존리 같은 분들이죠. 메리츠 엔화증권에서 활약하셨던 존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 투자하면 망한다는 게 이미 강력하게 머리 깊이 박혀 계시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 자체가 곧 공포라는 거. 부채는 너무 싫은 거, 안 좋은 거야. 근데 부채라는 건 낼 수는 있어. 어떤 부채를 낼 수 있어요? 부동산 부채는 낼 수 있는 거. 주택. 왜? 부동산을 왜 낼 수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르니까요. 그냥 내기만 하면 언젠가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부채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갚아 나가면 되고 결국은 내가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아서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2030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채는 뭐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왜 필수예요? 레버리지를 써지 않으면 자산 증식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 청년들 월급이 평균 중개값이 250만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300만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값, 서울에서 아파트 살려면 무조건 최소 뭐예요? 12억? 10억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노동소득만으로는 아파트를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을 때 아파트 살 수 있을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방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청년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빚이 있어야지. 빚으로서 레버리지를 땡겨야지만 내가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을 살 수가 있고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사더라도 주식의 이 자산 증식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성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30은 빚을 내야 돼. 빚을 내는데 예전에 5060은 부동산이 됐다 그러면 지금 뭘 내는 거예요? 주식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그 주식이 뭐예요? 신용 대출, 또 신용 주식, 신용 거래, 그 다음에 미수 거래, 또 여러 가지 대한 이 신용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여파가 20대 신용거래 융자가 124%로 전체 40, 50대보다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삼전닉스의 이 하락에 대해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5060, 40은 애매할 수 있는데 5060은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두려워하는 건데 2030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동산은 어차피 사지 못할 바에 주식으로 한창 땡기자, 주식으로 최대한 자산 증식을 하자, 이런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러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삼전닉스의 이 흐름,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지금 큰 호황을 맞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ETF가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꼬리가 지금 본체를 흔드는 거예요. 레버리지 인버스라는 어떤 자그마한 파생 상품이 지금 이 본주 삼전닉스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 꼬리가 막 흔드는 이거 맥도독이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전닉스 하이닉스의 이 거래대금 이 다음에 꼽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발생하냐면 쇼감마라고 하는 거죠. 쇼감마는 뭐냐면 결국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예요. 매도를 한번 누가 싹 투하를 했어요. 이 매도라는 건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국민연금이나 여러 세계 유수의 기관 투자자들의 이 자금 리밸런싱이 이어지다 보니까 삼전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을 줄인다는 거죠. 국민연금도 비중을 뭐 14%에서 20%를 올린다고 했지만 그 평가액이 올라가면서 이게 금방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7월부터는 강제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네들이 만약에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ETF의 성격에 의해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이 본주 매도에 의해서 이 레버리지도 가파르게 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숏을 부리는 것이 또 한 번의 숏을 부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숏감마 현상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코스피의 이 삼전닉스 비중이 60에서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전닉스만 건드리게 되면은 삼전닉스 본주뿐만 아니라 ETF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출회되면서 급속도로 증시의 변동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ETF의 구조상 누가 팔아치우면 연쇄적으로 이게 매도가 됩니다. 숏감마가 돼버려요. 매도가 매도에 부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 세계 증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한번 막 크게 했을 때도 ETF가 한번 어떤 이 빅 세력들이 팔면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연쇄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2004년 8월 달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10% 가까이 빠진 적이 있었어요. 코스닥은 11%가 빠졌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ETF가 빠지면서 어떤 ETF가 빠지고 2 ETF가 빠지고 3 ETF가 빠지면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한 거거든요. 그런 기계적 ETF의 구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삼전닉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리밸런싱이 되고 기계적인 어떤 매도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삼전닉스의 이 상승의 추세가 깨지게 되고 이 깨지면서 추세가 깨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매도가 더 많은 매도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락의 진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이 하락은 결코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AI 반도체도 굉장히 거품론이 휩싸이고 있고,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나온 버전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꺾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혼란스러운, 특히 변동성이 가파른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 있잖아요. 이거 대비 5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특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ETF의 이 단일 종목 ETF가 지금 여기 이제 글씨가 잘못 나오긴 했지만 현대차나 IT오젠, 현대차도 시총 거의 3위 사이 하잖아요. 근데 3위 사이밖에 안 돼. 8천억이고 IT오젠은 코스닥 시총 1위인데 4,700억. 근데 단일 종목 파생 ETF는 하루 만에 7조 원, 2.8조 원, 10조 원이에요. 차이가 게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삼전닉스의 레버리지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다 B2 그리고 단타 인버스 ETF를 단타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러한 삼전닉스의 추세가 깨지고 이제 삼전닉스의 흐름이 바뀌어진다고 했을 때 삼전닉스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예전 같으면은 이게 단일 종목 ETF가 안 나왔으면 삼전닉스가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으로 가든, 그죠? 혹은 계단식 상승으로 가든 이렇게 돼도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폭이 크지가 않아요. 물론 하락장을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40에서 60%가 빠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큰 손실이 나긴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런 계단식 하락이 혹은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락이 크고 상승도 크고 하락이 더 크고 이렇게 되면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도박장이죠. 도박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부분인 거죠. 투기예요. 투기가 돼야 되는 걸까요? 투자가 돼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투기를 할 수도 있어요. 투기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면 투기장에서 돈 벌면 돼요. 지금처럼 레버리지 인버스 ETF로 버시면 돼요. 손실 안 나게끔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적어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물론 나면은 팔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수익이 나는 거를 보고 내가 같이 판단한 부분이 맞았구나. 성공했구나. 그럼 잘 소익을 거뒀어. 그러면 감사하다. 수고했다. 혹은 손실 나면 내가 판단이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투자의 행위잖아요. 투기는 뭐예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돈 넣고 돈 먹기 게임이에요. 안 되면은 손실. 잘하면 대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도파민에 절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진짜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3년 닉스가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더 못 간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동성 구간이 심해지는 가운데서 이게 꺾여진다고 했을 때 3년 닉스가 좋다는 어떤 가치 판단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3년 닉스의 흐름이 꺾여져요. 그러면 꺾여진다고 하면은 여기에 에버리지는 마이너스 20% 40%가 기본적으로 깔려지는 거거든요. 그럼 잘못 들어가면 한 번에 마이너스 3, 40% 깔려져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뇌는 여기서 감당을 못해요. 이걸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복구해야 되고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본전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멘탈이 깨져버리면서 주식이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으로 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그러한 초입부가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닉스 투자하는 거 저 말리지 않아요. 하세요. 되면 하십시오.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면 하시라니까요. 근데 이제부터 3년 닉스가 계속 어떤 좋은 모습만 그려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웹도독이에요. 꼬리가 지금 ETF, 파생 ETF예요. 이 파생 ETF가 지금 본주를 흔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ETF에서 갑자기 본주 자금이 나가요. 에버랜싱이 된다고 나가면은 ETF 막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이 흐름들이 내가 정말 단기적으로 내가 대응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손실에 대한 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저는 비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저도 레버리지 써서 자산 증식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산의 한도 내에서 내가 앞으로의 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 역량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오버해서 쓴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잘 굴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흠뻑 빠져가지고 여기에 갇혀있다가 3년 닉스가 팍 빠져버리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주식의 흐름, 자산의 흐름, 현금 흐름이 이제 역사이클에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비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비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3년 닉스 ETF 들어가야 돼. 3년 닉스 들어가야 돼. 3년 닉스 몰빵해야 돼. 이런 흐름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버블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우리가 3년 넥스 ETF 그래서 3년 넥스가 10%면 난 20% 먹을 수 있어 레버리지 혹은 10% 떨어지면 20% 먹을 수 있어 인버스 여기에 너무 우리가 혈안이 돼서 지금 잘못된 투자를 여러분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고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 조금 자성할 필요는 있다. 아니 근데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주도주가 3단 닉스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 맞아요. 주도주가 3단 닉스가 맞다니까요. 근데 지금 3단 닉스가 주도주이고 올라가는 거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3단 닉스 ETF 하나 종목 ETF가 파생인데 7조 원이라니까 하닉스가 3조 원이라니까요. 현대차는 8천억밖에 안 돼요. 아이테오전은 4천억밖에 안 돼요. 3런닉스 ETF의 지금 거래 대금의 대 80%가 3런닉스에 가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인 거예요. 온 국민이 지금 3런닉스 ETF에 미쳐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이 투기장에 들어가야겠냐는 거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상승의 흐름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지금 흐름은 상승 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지금 문제가 뭐냐, 장대 음봉 나오고 장대 음봉이 또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또 당했을걸요? 왜냐면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했잖아요. 전고점 돌파했어요. KRX 이 넥스 지수 말고 KRX 지수 기준으로 전고점 뚫었거든요. 아, 이거면 300만원 가겠다. 여기서 산 사람 엄청 많을걸요, 개인들. 야, 닉스 400만원 가겠다. 드디어 300만 뚫고 400 가겠다.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많이 붙었을걸요? 다음날 어떻게 됐죠? 폭락해버렸어요. 장대 음봉 나오고 또 장대 음봉 나왔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꺾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흐름이 꺾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30분 봉에서 이 30분 봉 빨간 선이 쌍봉이 나오면 이거는 위험한 시그널을 봐야 돼요. 근데 아직은 저점을 깨지지 않았거든요. 24만 5천원? 여기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아있지만 여기 깨지면 추세가 드디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24만원대 여기 깨지면은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일봉상은 25만 5천원이거든요. 255만 5천원. 그러니까 255만원 밑을 깨지게 되면 추세가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되면 이제 하방으로 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초 반등 나오겠죠. 나오고 좋으면은 쌍바닥 다지고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방에 대한 국면으로 가면 저점이 또 깨지게 됐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까요? 그렇게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3런닉스의 흐름이 단도체가 슈퍼사이클이고 2분기 실적 좋을 건데 마이크론도 역대급 실적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가라는 건 3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3반영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대감을 흔들 만한 어떤 약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이란 전쟁에 이란 전쟁이 또 한다고 해서 떨어질까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AI 반도체에 대한 이 흐름 니즈가 어떻게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 자금 리밸런싱이 더 강화되고 티핑 포인트가 되면 이 흐름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코스피가 많이 깨질 수도 있겠죠. 3런닉스 비중이 많으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금이 이제는 분산이 되는 거예요. 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의 3런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도박판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박판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삼성닉스도 삼성전자도 여기서 못 뚫고 지금 머리가 낮아지고 있죠. 만약에 이 삼성전자도 이 30만원이 깨진다고 하면 이제 또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끝났냐?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끝났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또다시 달린다고 하면 또다시 전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면 돼요.
그러면은 또 이거는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이 7월 달에 놓여져 있는 이 거시적 환경, 그리고 7월 달에는 여러분 실적 발표가 물론 있죠. 삼성전자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그런 거를 반영했다고 하면 이제는 또다시 4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또다시 4분기 괜찮을까라는 부분들을 또다시 7월 달에 검증을 할 거예요. 7월 달에는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뚜렷한 미국에서의 미국 반도체 업종, 미국의 이 AI, 이 빅테크 업종의 흐름들이 만약에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또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맞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물론. 그러나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제는 하락을 좀,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적인 하락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에버리지 인버스 ETF에 우리가 쏟기보다는 이제는 자금의 이 분산될 이 종목과 섹터를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전의 흐름과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단파동이 있었지만 상승 시원하게 상승하고 조정 살짝 받고 상승 시원하게 조정받고 3월달에 물론 이런저런 악재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올라와 줬어요. 지금 상승은 잘 했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상승했다가 갑자기 팍 꺼져버리고 상승했다가 팍 꺼져버리고 상승했다가 확 꺼져버렸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상승을 하면은 간다고 하면은 누군가 팔더라도 약하게 하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승해주고 약하게 팔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니면은 어떻게 쌤이 뭐냐면 상승을 세게 해주고 조정을 살짝 받고 상승을 세게 해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상승했다가 꺼져버리고 상승했다가 꺼져버리고 상승했다가 꺼져버리잖아요. 전고가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전고가 전저점도 올라가고 전고가 올라가는데 진폭 자체가 커져버린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파는 세력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챙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누가 해주고 있냐는 거죠.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 누가 해주고 있어? 상승에 대한 부분 누가 해주고 있어?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개인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개인이 해주고 있어요. 개인이 해주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은 다 팔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누가 사줄 거냐는 거죠. 그때도 개인들이 살까요? 왜? 떨어지면은 이거 개인들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처음엔 사겠죠. 처음엔 사겠는데 전저점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오거든요. 왜? 여기에 다 물려 있으니까. 여기 다 물려 있으니까요. 삼전닉스가 됐든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됐든 여기 물려 있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개인들이 또 사주긴 하겠죠. 못하게 하겠죠. 못하게 했는데 물려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을 했어요. 아, 오케이. 기술적 반등했어요. 오케이. 역시 하이닉스 상승하네. 삼전닉스 상승하네. 근데 한 번 더 악재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 떨어지면은 여기서부터는 여기에 삼전닉스에 갇혀버렸다니까요. 여기 갇혀버렸다니까요. 이걸 기관 외국인들이 그러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구명조끼 던져줘야 되거든요. 던져줄까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왜요? 환율이 계속 안정화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고, 그렇죠? 굳이 여기서 삼성리스를 개인들을 구원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 애들은 언제 살까요? 저 밑에 왔을 때. 입을 벌리고 있겠죠, 여기서. 언제 오니? 이러면서. 저는요, 개인 투자자들을 비난하거나 또 조롱할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너무나 좀 좋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상승해서 하락했으면, 여기서는 상승해서 하락 조정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래서 사줬어요, 그래도. 지금은 다 주체가 어떻게 돼요? 다 개인이 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연결됐을 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3단 닉스 못 들어갔어. 3단 닉스 레버리지 인버스 ETF 못 들어갔어. 지금 못 들어갔다고 후회할 거 없습니다. 왜?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근데 3년 리스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와서는 넌센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섹터로 돈이 들어갈까? 어떤 섹터로 세력들이 또 장난을 칠까? 어떤 섹터를 끌어올릴까?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3단 닉스 몰빵 지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50년 동안 나 장투한다 모르겠는데 이제는 조금의 차익 실현을 좀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간에 차익 실현을 해서 조금 위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7월달, 8월달은 휴가 시즌이죠. 거래대금이 좋지가 않아요.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않는 개인들의 시장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외생적인 변수나 어떤 이 AI 반도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기관 외국인들이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휴가 가고 이러면은 이제 몰라요. 우리는 이제 상반기 성적 잘 나왔어. 이제 7월달에는 시작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누구만 노는 거야? 개인들만 노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될 확률도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